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이 스스로 노력해주고 불편을 감수했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새해는 통합의 해다.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로 격차 줄이기 위한 노력도 속도를 낸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다. 새해는 도약의 해다. 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하고 2050 탄소 중립 정책하고 그다음 남북 관계 발전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희망을 지켜냈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 소고름으로 천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신년사가 좀 길었거든요. 길었는데 언론에서 쓰는 거는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새해는 통합의 해다. 통합은 곧 사면. 통합은 사면이고 그 전에 국민 통합을 이뤄야지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한 이낙연 대표의 그 말을 이제 떠올리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이 신년사의 통합자 아예 그냥 말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거 한 단어를 써갖고 15분 넘는 신년사가 전부 다 통합으로 다 이걸로 다 몰아 써버리냐 얘네들. 그래서 신년사가 없고 통합만 있어요. 기사를 보면. 자, 근데 새해는 통합의 해다 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언론들이 마음의 통합까지 과연 썼을까? 안 썼겠죠. 네, 한번 볼게요. 제목만. 조선일보입니다. 문 대통령 새해는 통합의 해. 박근혜 MB 사면 염두에 뒀나? 내가 이거 보면 조선은 지금 이제 저쪽에서는 MB는 필요 없고 박근혜만 풀자 그 세트로 최순실까지 같이 풀면 좋고 이 논리인데 조선이 나서갖고 MB를 같이 엮어서 풀어주고 MB한테 수당을 받기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할 거면 같이. 중앙일보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 와중 문 대통령 새해는 통합의 해. 동아일보 문 대통령 마음의 통합이 중요. 사면론 속 신년 메시지. 네, 참 제목이 무슨 약간 희망 고문도 아니고 좀 애잔하다 생각이 좀 드는데 굳이 사면론하고 마음의 통합을 그렇게 엮고 싶었을까? 네. 어쩌면 좀 불쌍하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워낙 단호하게 그거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흔들 방법이 없거든요. 대통령의 개인 고유 권한이란 말이야. 누가 이게 추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이 대통령을 어떻게 흔들어놔야 되나라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대통령께서 지금 자기랑 연결해서 외압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차단하고 걷어내고 계신 것 같거든. 네. 그래서 보면은 어제 조선일보가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기사 익명의 민주당 인사들 말을 종합해가지고 이명박근혜를 선별 사면하겠다. 이 선별이라니까 또 누구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선별 사면하겠다는 기사를 일면에 나 선별이란 말이 그렇게 싫더라. 일면에 실었는데 청와대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조선일보가 일면에 보도한 사면 관련 내용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중앙 동아는 오늘도 통합의 해 대통령 그 기사를 가지고 사면 염두에 뒀나 사면론과 통합 그 단어를 계속 붙이고 있어요. 그냥 지들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지 뭐. 아니 근데 저는 최근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얘기를 꺼냈던 여시제하고 양정철하고 이런 연관성, 지금 이낙연하고 연관성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슬슬 SNS하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유튜브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막연한 음모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 확정적으로 아직 증거 없이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라고 우리는 약간 뒤로 뺐었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이 삼성하고 연관성을 들이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했던 그림이 사실상 현실인 거고 결국 이 사면론의 기본 안에는 재용이 구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언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압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사실 청와대와 삼성의 싸움으로 오히려 본질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 거기에 더하기 뭐냐면 제가 본 글은 내각제가 있었어요. 내각제를 하자는 거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그거를 이제 옛날 기사들에 이제 조합해가지고 이 여시저의 사람들이 요런 발언을 했고 이낙연 대표도 이런 발언을 했고 하면서 걔들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들. 이게 결국 내각제로 간다. 요런 얘기를 한 글을 봤는데 연정의 구렁텅이로.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끌고 들어가서. 내각제 자체가 예전에 김무성 씨가 그때 무슨 대표일 때인가요? 그때 한번 하려고 했었다가 손석희 사장한테 한번 걸려가지고 동공지진 뉴스 나와가지고 동공지진 일으켰던 그 짤 많이 돌아다니잖아. 눈만 확대돼서 동공지진. 그때가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참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이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요즘 사태를 보면서 옛날에 그 삼김 시대에 신민당에 이 이민호 총재라고 있었어요. 이제 그 양반이 이 양김, 삼김이 다 복권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 이제 신민당 신한민주당이었죠. 신민당 총재를 대리해서 맡아가지고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삼김의 대리 야당 역할을 했었거든. 네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얻어 걸린 걸로 해갖고 이제 야당의 최선두 주자가 됐는데. 그 당시 50억 받았단 말이 있었지만 갑자기 전두환을 만나가지고 뭐 민주하고 내각제하고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거를 통해 갖고 그 말만 던져놓고 정계에 파란만 일으켜놓은 상태에서 정계 은퇴를 해버렸거든.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이민호 총재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의 낙엽 따라 떠나버린 이 씨한테서 또 다시 느끼게 되는 거야. 자, 그 상황을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억을 못 하실까 여러분들이? 네, 저는 잘 몰라요. 1986년 말에 대통령 직선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한참 민주화 얘기 나오면서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 해야 된다. 왜? 그 전까지 체육관에서 뽑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의원 내각제 개헌도 우리가 조건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이게 일명 이민우 구상파동이에요. 내가 구상한 거야. 너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혹시 그 청와대하고 교감이 이루어진 겁니까? 라고 이제 이낙연 대표한테 물었더니 말씀드릴 수 없고 그건 아니다. 제 의견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987년 4월에 당내 주류인 김영삼, 김대중계 의원 74명이 탈당하면서 신당을 창당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의원들이 빠져나오면서 원내교섭단체 유지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11월에 신민당 총재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갑자기 정계에서 은퇴를 해버려요. 쉽게 말해서 양김의 후원을 받아서 당선이 되고 야당 총재가 됐는데 그걸 갑자기 내각제하자고 뜬금없는 얘기를 던져놓고 그다음에 당을 뽀개버려요. 10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정계 은퇴를 해버리고 이제 정계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두고 돈 받아 먹었다, 삭골하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고 그 당시 50억을 받았단 말도 있고 150억을 받았단 말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직 따위 필요 없다 이거지. 그렇지. 돈을 그렇게 퇴직금을 든든하게 주니까 아니 사실은 이 사람이 정치적 어떤 그 역량으로 봐서 야당 총재 오를 사람이 아니야. 김영삼이 그치.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 직위를 활용해가지고 높은 자리 실컷 즐기고 돈 받아 챙기고 정계를 빠져나가면서 아마 우리나라 야당 어떤 정치자들 중에 제일 공식적인 퇴직금을 제대로 땡겨간 사람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분도 인마이 포켓을 어느 정도 그림이 비슷한 그림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낸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악담이 아니고 그렇게 해갖고 그분의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네. 얼마 안 돼가지고 병으로 사망을 하셨고 그 가족들은 한국에서 못 살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어쨌든 그 돈 싸들고 간 거 아니야? 결국 그 아들이 가족들 쏴죽이고 권총 자살했어요. 아이고. 권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민우 총재, 신민당 예. 총재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평생 전두환 정권과 군부 독재가 계속될 줄 알고 만일에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정재랑 비슷한 거지. 내가 민주화가 될 줄 알았겠냐고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몰랐지. 예, 몰랐지? 대한민국은 그러면, 정의 구현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애들하고 손을 잡고 거기에 뭐라 그래야 되지? 이 협조했던 사람은요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법적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비유를 해보면은 난 삼성공화국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네. 내 삼성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나? 시민들이 깨어날 거라고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니까. 삼성은 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씨 일가 이재용은 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삼성이 이재용 혼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웃기는 게요. 삼성이 수출을 잘하고 반도체를 잘 만든다고 해서 이재용이 공장에 가갖고 설계 하나를 도와봤겠어요. 용접 하나를 도와줘봤겠어요. 그냥 대표자로 있는 그 이름 하나만 갖고 삼성이 하고 있는 지금의 실적과 어떤 국제적인 경쟁력과 업적들, 기술력들을 다 이재용의 것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그런 이재용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삼성이란 기업을 볼모로 삼아갖고 이재용이 없으면 삼성이 망한다는 논리 자체도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 다 합쳐봐야 삼성 전체 주식 10%도 안 갖고 있어 걔네들은. 물론 검은머리 외국인은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 사람 한 명 없다고 기업이 망하면 그 이상한 기업이지. 그 경영을 못하는 그런 기업이네. 기업이 어디 있어? 근데 송작가 TV는 송작가가 없으면 망하지. 그거는 맞지. 그건 진짜? 맞지. 진짜지? 아니 그건 네 거니까요. 네. 본인이 소유해 주세요. 예. 하여튼 저는 이재용하고 다른 케이스긴 한데 자 중요한 건 자 지금 있는 이 국정농단 또 국정에 대한 이 복잡한 흐름 막 여당과 야당이 합쳐져 가지고 정말 민생이라든지 코로나 갖고는 이런 방구 말이 없으면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싸우고 있는 이유가 결국 따져놓고 보면 뭐냔 말이야.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박근혜를 사면함으로 인해서 공범이자 정범인 이재용의 죄를 줄여주고 그래서 실형으로 나와 있는 이 재판을 어떻게든 집행유예나 아니면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버무리려고 하는 의도에 의해서 삼성이 이재용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점점 더 드러나잖아. 이재용 구하기. 아니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정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법과 정치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끝까지 끼어 얹으면서 자기네끼리 다 해먹겠다라는 거죠. 평생. 그렇지. 권력은 우리끼리 해야 맛이지. 뭐 이딴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꿈 깨라. 유
다 들켰다고. 아휴, 아무튼 아니길 빌고. 예. 빌 필요 없어. 빌 이미 필요 그렇게 돼 없다. 있으니까. 드러나서 하지만 뭘 아니길 빌어.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는다. 예. 아니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다 드러난 사실을 우리가 빨리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니 사실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나는 우리가 정신 승리를 할 필요도 없고 희망 고문을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든 이걸 쌓고 가야 된다라는 헛된 꿈을 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드러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싹 자를 건 자르고 칠 건 치고 불태워버릴 건 불태워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